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최만식 탕류 16. 탄력 있는 아침. 개봉이는 제가 거처하는 건넌방에서 아침 출근 채비가 한창이다. 옷은 막 갈아입었고 그 다음에는 언제고 하는 버릇으로 마지막 거울에다가 바로 얼굴을 대고서 이어 이빨을 들여다본다. 그리 잘지도 않고 고른 위 아랫니가 박속같이 새하얗게 드러난다. 아무것도 없다. 이렴 밑에 빨간 고춧가루 딱지도 박히지 않고 이살에 밥 찌꺼기도 끼지 않았다. 소매 끝에서 꺼내 쥐었던 손수건을 도로 집어넣고 이번에는 방안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본다. 방금 벗어내던진 양말 짜박이야 치마야 속옷들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널려있다. 샘든 계집아이가 몸담고 있는 방 뒤 꼬락서니 하고는 조행의 값은 아깝다. 그러나 개봉이 저는 둘러보다가 만족하대서 노이에스 니츠 하고 아베체 대도 모르는 주제에 독일말 토막을 쎄 와린다. 미상불 뒤가 어수선한 품이 종시 그 대중이지 서부 전선처럼 아무 이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개봉이 저는 나갈 채비에 미진한 게 없다는 뜻이오. 하니 오케이라고 했을 것이지만 요새 그 오케이란 말이 잠옷 속대에 대서 이놈이 그럴싸한 대로 응용을 하던 것이다. 팔목 시계를 들여다본다. 8시에서 10분이 지났다. 지금 나가서 모모 백화점까지 가자면 10분이 걸리니 8시 반에 출근 정각보다 10분은 이르다. 그놈 10분은 동무들과 잡담으로 재미를 본다. 되었다. 노이에스 니츠. 한마디 부르는 흥으로 또 한 번 외면서 샘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려다 말고 문득 이끌리듯 환히 열어젖힌 앞문 문지방을 활게 벌려졌고 서서 하늘을 내다본다. 꽃이 피느라 핀꽃이 지느라 4월 내내 터분하던 하늘이 이제는 말갛게 씻기고 한참 제철이다. 추녀 끝과 앞집 지붕 너머로 조금만 내다 보이는 하늘이지만 언제 저랬던고 싶게 코발트 한빛으로 맑아 있다. 빛이 한빛으로 푸르기만 하니 단조하여 실증이 날 것 같아도 볼수록 정신이 들게 신선하여 끝없이 마음이 끌린다. 바람결이 또한 알맞다. 부는지 마는지 자리는 없어도 어디서 새로 싹튼 떡잎에 냄새 없는 향기를 한 박 머금어다가 풍기는 것 같다. 개봉이는 문지방을 짚고 선 채 정신이 팔린다. 하도 일기가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던 멀로 이내 몇 번째 이렇게 내다보곤 하던 참이다. 옷도 오늘 일기처럼 명랑하게 갈아입었다. 어제 저녁에 형 초봉이가 바늘을 뽑기가 무섭게 부랴부랴 식모한테 한 끝을 잡히고 싹 다려 놓은 새 옷이다. 옅은 미색 생사 물겹 저고리에 방금 내다뵈는 하늘을 탄폭 가위로 오려다가 허리 잡아 두른 듯이 시원한 무색 부사견 치마다. 옷도 이렇게 곱게 입었으니 침침한 매장보다도 저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저 햇볕을 쬐면서 저 바람을 쐬면서 어디서 아무데라도 새싹이 피어오른 숲이 있고 풀이 자라고 한 야외로 훨훨 돌아다니고 싶다. 곧 그러고 싶어서 오금이 우줄거린다. 마침 생각하니 오늘이 게다가 일요일이다. 그리고 공교일시 내일이 3번째 월요일 쉬는 날이다. 그게 더 안 되었다. 훨씬 넌지시 한 주일이고 2주일 후라면 마음이나 가라앉겠는데 오늘이 일기가 이리 좋아도 못 놀면서 난감질만 나기 싫이 바로 내일이 쉬는 날이라니 약을 올려주는 것 같아 밉광스럽다. 승재가 있었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오늘 하루 비어 때리고서 잡아 앞장을 세우고 하다못해 창용원 애라도 갔을 것을 하고 생각하니 하마 올라왔기 쉬운데 어찌 소식이 없는고 해서 궁금하다. 다 알아라 다 알아라. 구름이 썬데이를 그러나 침울한 게 아니고 명랑하게 부르면서 샘문을 열고 마루로 나선다. 언니 나 다녀와요. 오냐 늦잖 언니?
대답을 하면서 초봉이가 안방 앞 미닫이를 열다가 황홀하여 눈을 흡뜬다. 아이고 저 애가? 왜? 하하, 좋잖우? 개봉이는 한 손으로 치마폭을 가볍게 축여잡고 리듬을 두어 빙그르르 돌아서 형이 문턱을 짚고 앉아 올려다 보고 웃는 앞에 가나풋 선다. 날이 하도 좋길래 호살 좀 하고 싶어서. 좋지 언니? 좋다. 다 잘 맞고 잘 짠다. 초봉이도 흔연히 같이 좋아한다.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동생의 오치장이며 무성한 몸매를 곰곰 바라보고는 그의 얼굴에는 이윽고 한 가닥의 수심이 피어오른다. 개봉이는 본시 숙성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이 19이라 몸이 빈틈없이 골고루 다 발육이 되었다. 돌려 세워놓고 보면 팡파짐하니 둥근 골반 아래로 쪽쪽 곧은 두 다리가 비단 양말이 터질 듯 통통하다. 그 두 다리가 어떻게도 실하게 땅을 디디고 섰는지 등 뒤에서 느닷없이 칵 떠밀어야 꿈쩍도 안 할 것 같다. 어깨도 무슨 유도군처럼 네모가 진 것은 아니나 묵준한 게 퍽 실팍해 밴다. 안으로 옥지 않은 가슴은 유방이 차차 보풀어 오르느라고 알아보게 불룩하다. 키는 초봉이와 마주서면 이마 위로 한 치는 솟는다. 그 키가 탐스런 제 체격에 잘 어울린다. 얼굴은 어렸을 때 양편 볼때기로 축 처졌던 군살이 다 가시고 전체로 균형이 잡혀서 두릿하다. 그러한 얼굴이 분이나 연지 기운이 없이 제 혈색 그대로요. 요새 봄볕에 약간 그러 가무르탄 게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 눈은 타기가 없고 총명하나 자라도 심술은 가시 잡는다. 하하, 마음 턱 놓고 웃는 입속은 어렸을 적보다도 더 시원하다. 이 활달하니 개방적인 웃음과 입이 아무고 무엇이고 다 용납을 하여 사람이 해풀 것 같으면서도 고집센 콧대와 심술은 눈이 좀처럼 몸을 붙이기 어렵게 실이 옹근지고 맺힌 데가 있어 결국 그 두 가지의 상극된 성격을 조화를 시킨다. 아무튼 전체로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호원한 몸매라 그는 어느 구석 오밀조밀하니 예쁘장스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좋고 탐지어 개 중에도 여럿이 있는 데서 떼어놓고 보면은 선뜻 눈에 들곤 한다. 초봉이는 이렇게 탐스럽고 좋게 생긴 동생을 둔것이 보고 있노라면 볼수록 좋았다. 좋은데 겨워 혼자만 보기가 아깝고 남한테 두루 자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봉이와 같이서 거리를 나가기를 좋아한다. 형보가 못 나가게 고시랑 거리니까 자주 출입은 못하지만 간혹 개봉이도 놀고 하는 날 둘이서 나란히 거리를 건너라면 젊은 사내들은 물론이요 늑수그루만 여인네들도 곧잘 개봉이를 눈여겨보곤 한다. 그러다가 둘을 지나쳐 놓고 나서 아이 그 색시 좋게도 생겼다 이런 칭찬을 개개들 한다. 그럴라 치면 초봉이는 동생을 마구 들쳐업고 우쭐거리고 싶게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동생이 그처럼 자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일변 걱정도 조만치가 않다. 초봉이가 보기에는 개봉이의 말하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며가 도무지 계집애다운 구석이 없고 방자스럽기만 했다. 언젠가도 아우 형제가 앉아서 여자의 정조라는 것을 놓고 서로 우기는데 초봉이는 요컨대 여자란 것은 정조가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한번 정조를 더럽히기 시작하면 그 여자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쓰디쓴 제 체험으로부터 우러난 소리를 하던 것이나 개봉이는 그와 정반대의 의견이었다. 즉 정조는 생리의 한 수단이지 결단코 생명의 주제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정조의 순결성이란 건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여자가 가령 10번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10번이 번번이 다 정조적 일수가 있는 것이오. 그리고 설사 어떠한 여자가 생활의 과정상 불가항력이나
또는 본의가 아닌 기회에 정조를 온전히 하지 못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실권을 선고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었다. 이것이 제 형을 연구 재료 삼아서 얻은 개봉이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초봉이는 동생의 그렇듯 외람한 소견을 그것이 바로 행동의 기준인가 하고는 저애가 저러다가 분명코 무슨 일을 저지르지 싶어 가슴이 더럭 했었다. 차라리 학교나 다녔으면 그래도 덜 마음이 죄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공부이면서 무슨 변덕으로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백화점을 굳이 다니고 있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위태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올 봄으로 접어들어 완구히 성숙한 개봉의 몸뚱이를 벙땡 하면서 힐끗힐끗 하는 형부의 눈길, 그 눈치를 알아챈 초봉이가 아무 철없이 어린애처럼 형부와 장난을 하고 농짓거리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뭇 감수를 하게 시리 가슴이 떨리곤 해서 그래 근심이요 걱정이던 것이다. 개봉이가 막 대뜰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얼굴에다 밥알을 데레데레 쥐어 바른 송이가 엄마를 밀어젖히고 암마이 부르면서 깨꾸 하듯이 내다보고 좋아한다. 송이는 개봉이를 무척 따른다. 아이고 우리 송인가? 개봉이는 수선을 피우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두 팔을 쩍 벌린다. 아 이건 뭐야? 점잖은 사람이 밥알을 사뭇? 암마이. 송이는 위로 두 개와 아래로 세 개가 뾰족하게 솟은 전니를 하얗게 드러내면서 벙시 웃고 개봉이한테 덤쑥 안긴다. 얘야 저 새 옷 모두 드랜다. 형이 반색을 해도 개봉이는 상관 않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공중공중 우줄거린다. 그치 송이야? 응. 송이는 좋아라고 같이 서 우줄우줄 뛰고 개봉이는 쪽쪽 입을 맞춰준다. 그까짓 옷이 젤인가? 우리 송이가 젤이지. 그치? 응. 그런데 엄만 괜히 시방 그리지? 응. 하하, 이건 막둥인가? 대답만 응응 그러게? 응. 송이가 개봉이를 잘 따르고 개봉이도 송이를 귀여워할 뿐더러 끔찍 소중히 하는 줄을 초봉이는 진작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나 시방 저희 둘이서 재미있게 노는 양을 곰곰 보고 있노라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문득 내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이런 생각이 나던 것이다. 얘 개봉아? 응? 개봉이는 해뜩 돌아서서 형 앞으로 오고 송이는 암마이가 시방 밖으로 나갈 참인 줄 알기 때문에 안고 나가 주지 않고 엄마한테 떼어 놀까 봐서 고개를 파묻고 달라붙는다. 나 없어도 괜찮겠구나. 초봉이는 속은 어떠한 감회로 용소숨이 쳐도 웃는 낯으로 지내는 말같이 묻는다. 언니 없어도? 우리 송이 말이지? 그럼 개봉이는 미처 형의 눈치를 못 알아채고서 연신 수선을 피우느라고. 그치 송이? 응. 엄마 없어도 안마이 하고 맘마 먹고 코 하고 잉? 응. 하하 이것 봐요 글쎄. 개봉이는 좋아라고 웃고 돌아서다가 앞불싸 속으로 혀를 찬다. 초봉이가 만족해 웃어도 형용할 수 없이 암담한 빛이 얼굴에 가득 서렸음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나는 이제 고만하고 죽어도 뒷근심은 없겠지 이런 단념의 슬픈 안심이었다. 어이구 언니도 누가 정말로 그랬나 뭐? 우리 송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개봉이는 얼른 이렇게 둘러대면서 철이 없는 채 짐짓 송이와 장난을 한다. 그치 송이야? 응. 저 어디 놀러 가려면 송이 데리고 같이 가야지. 응. 이것 봐요. 그런데 괜히 엄마가 송이를 띄워놓고 혼자만 창경원 갈령으로 그러지. 응 송이야? 응. 개봉이는 수선을 피우면서도 일변 형의 기색을 살피느라고 애를 쓴다. 초봉이는 눈치 빠른 개봉이가 벌써 속을 알아차리고 황망하여 짐짓 저러거니 생각하면
동기간의 살뜰한 정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배어들어 눈가시 아리다. 쿡, 캐, 가래를 들이키고 내뱉고 하면서 변소에 갔던 형보가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 형보가 막상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음을 생각할 때 초봉의 그 슬픈 안심은 그나마 여지없이 바스러지고 만다. 형보가 저렇게 살아있는 이상 가령 내가 죽고 없어진대야 죽은 나는 편할지 몰라도 뒤에 남은 개봉이와 송이가 환을 보게 될 테니 그건 내 고생을 애먼 그 애들한테나 전장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개봉이는 아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또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니까 날같이 문문하게 형보의 소나귀에 얽혀들지 않는다고는 할지 모르지만 형보란 위인이 엉뚱하게 음험하고 악독한 인간인 걸 장차 어떻게 무슨 짓을 저지르라고 그 애들을 두어두고서 죽음의 길로 피해가다니 그건 무관해하로 안 될 말이다. 그러니 나는 잘 살기는 고사하고 죽자 해도 죽지도 못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막하여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오늘은 어찌 여왕님께서 이다지 늑장을? 형부는 고이춤을 훑으려고 마룻전에 델롱 걸터 앉으면서 개봉이한테 농을 건넨다. 시종 무관은 무얼하고 있는 거야? 여왕님 거동에 신발도 참겨 놀 줄 모르고서? 개봉이가 형부의 툭 붉어진 곱사등에다 대고 의젓이 나무라는 것을 형부는 굽신받아 네, 그저 죽을 때라 그랬습니다. 끙 하면서 저편께로 있는 개봉의 굽 낮은 구두를 집어다 디딤돌 위에 나란히 놓아준다. 자 인전 어서 신읍시고 어서 거동합시지요. 거동이나 마나 시종 무관이거들랑 구들 좀 닦아 놓는 게 아니라 저건 무어람. 그건 죽여도 못해. 그럼 단방 면직이다. 얘야, 쓰잘데없이 짓거리지 말고 갈디나 가거라. 괜히 썩뚝 꺽뚝. 초봉이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음성을 모질게 동생더러 지천을 한다. 네, 온내 여왕님을 이렇게 몰아셀 디가 있더람? 그치 송이야? 응. 하하, 우리 송이가 제일이다. 글쎄 요것이? 개봉이는 송이를 입을 쪽 맞추고는 형한테다 내려놓는다. 송이는 안 떨어지려고 납작 달라붙다가 그래도 어거지로 떼어놓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떼를 쓴다. 개봉이는 못 잊어서 돌아다 보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겨우 대뜰로 내려선다. 여왕님 호사가 혼란하긴 한데 안 된 게 하나 있군. 형보가 구두를 신는 개봉이의 통통한 다리와 퍼진 허리 밑을 눈으로 더듬고 있다가 한마디 뚱기는 소리다. 구두가 낡았단 말이지요? 알아맞히니 그건 용해. 그렇지만 걱정 말아요. 그렇게 안타깝게 구두가 신고 싶으면 아무 때고 양화부에 가서 한 켤레 집어 신으면 고만이니. 그러느니 내가 저 인류 양화점에 가서 썩 모던으로 한 켤레 맞춰줄까? 시애미가 오래 살면 뭐 자수 물통에 빠져 죽는다고? 우리 아저씨도 그런 소리가 나올 입이 있었나? 개봉이는 형보더러 별로 아저씨라고 하는 법이 없고 어쩌다가 비꼬아 줄 때나 씨자 하나를 덧붙여서 아저씨씨라고 한다. 개봉이가 아무리 그렇게 업신여기고 놀려주고 해도 형보는 그러나 그저 속 없는 놈처럼 허허 웃고 그대로 받아준다. 개봉이는 아무 때고 그저 어린 듯이 철이 없는 듯이 형보와 함부로 덤비고 시시덕거리고 장난을 하고 하기를 예사로 한다. 이것은 그를 형부로 대접한다거나 나이 어린 처제답게 허물없이 하고 따르고 하는 정이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 개봉이는 단지 동물원에 가서 곰이나 원숭이를 집적거려 주고 놀려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용부터 괴물로 생긴 형부를 재미삼아 놀려먹고 장난을 하고 하던 것이다. 그를 지극히 경멸하며 속으로 반감을 품은 것은 물론이지만 가령 그새까지는 그렇게 다니고 싶어 자반을 하던 기술 방면에 전문 학교를 의학 전문이고 약학 전문이고 마음대로 다닐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또 그 목적으로다가 서울로 올라왔으면서도 그것을 아낌없이 밀어내 던지고서 백화점에 월급 30원짜리 숍 거울로 나선 것만 하더라도 그 지경이 된 형을 뜯어먹고 그따위 인간 형부에게 빌붙어서 공부를 하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다. 여보시 우리 요왕나리님. 형부가 다시 지분덕 거리는 것을 개봉이는 구두를 신으면서 여왕도 날인가? 무식한 백성 같으니라고. 할 말 있거든 빨리 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처제 구두 한 켤레 못 해줄 사람인가? 이따가 글로로 갈 테니 같이 가서 썩 멋지게 한 켤레 맞춰 신어요. 걱정 말래도 내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하따 괜한 고집 쓰지 말고 내 이따가 9시 팔 때쯤 해서 갈게잉. 어딜 와? 괜히 왔다 간 봐라. 미친놈이라고 순살 안 불러대나? 흐흐, 거 재미있지? 구두 사준다고 순사 불러대고? 그래 어디 모처럼 유치장이나 하룻밤 구경 갈까? 괜히 빈말로 알고서 와서 얼씬거리고 말이나 붙이고 해봐. 단박. 개봉이는 쏘아주면서 대문간으로 나가버린다. 초봉이는 울고 떼쓰는 송이도 달랠 생각을 잊고서 둘이서 수작하는 양을 우두커니 보고 있다가 한숨을 쉬고 돌아앉는다. 형보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포 있게 쭌둥쭌둥 하는데 개봉이는 그 떡심을 받아내다 못해 꼬장꼬장한 딴 성미를 부리고 마는 것이 그게 장차에 환을 볼 장본인 것만 같았다. 강강한 놈과 눅진거리는 놈이 마주잡고 부딪히면 우선 봄에는 강강한 놈이 이겨내는 것 같지만 그러는 동안에 속으로 골아 필경 끝장에 가서는 작심 부러지고 그래서 눅진거리는 놈한테 잡치고 말 것이었었다. 초봉이는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 이왕 그럴 테거든 개봉이도 그 발딱하는 성미를 부리지 말고서 차라리 마주 끝까지 떡심 있게 바워내기나 했으면 한다. 구두를 사주마 하거든 오냐 사다구 말로라도 이렇게 받아 넘기고 백화점으로 찾아간다거든 오냐 오너라. 우리 동무들한테 구경거리 한턱 쓰는 셈이니 기다릴게 제발 좀 오너라. 이렇게 받아 넘기고 했으면 그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위태로워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뒤가 든든할 것 같았다. 개봉이가 나가는 뒤 태를 입을 해 벌리고 앉아 멀거니 바라보던 형보는 이윽고 끙 하면서 고이침을 움켜잡고 안방으로 들어온다. 히히, 참 좋게 생겼어. 히히. 초봉이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는 했어도 짐짓 모르는 채 더 짓거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식모를 불러들인다. 형보는 식모가 들어와서 밥 자리를 훔치고 밥상을 들어내기가 바쁘게 털썩 초봉이 앞에 주저앉아 히히 하고 그 웃음을 그대로 웃는다. 초봉이는 잔뜩 눈을 흘기다가 미쳤나? 이건 왜 이 모양새야? 꼴보아 줄 수 없네. 히히 좋단 말이야. 응? 아주. 무엇이 좋다고 시방 이 지랄이여? 꼭 잘 익은 수밀도야. 그렇지. 빗겨나 보기 싫은 게. 비어 물면 물이 줄줄 쏟아질 것 같고. 형보는 시 들여 마시다가 침을 한 덤벙이 지르르 흘린다. 그놈을 손등으로 쓱 씻는 게 더 그럴듯하다. 흐벅진 게 어이구 흐 19살 마침 좋을 때지. 아 내가 정 1억이냐? 했다. 무얼다 옛날에 요 임금 같은 성현도 아항 여영도 아우 형제를 데리고 살았다는데 히히. 사납게 쏘아보고 있던 초봉이는 이를 악물면서 발끈 주먹을 쥐어 형보의 안가슴을 미어지라고 내지른다. 어이쿠! 형보는 뒤로 나 동그라져 가슴을 우디다가 초봉이가 달려들려고 벼르는 몸짓을 보고 대굴대굴 윗목으로 굴러 달아나서 옥꼼 일어나 앉는다. 헤헤. 형보는 그만 거세는 고를 내지 않는다. 초봉이는 무엇 집어 던질 것을 찾느라고 휘휘 둘러본다. 헤헤, 안 그래, 안 그래. 다시도 그따위 소리를 할 테야? 아니 안 그럴게. 히히, 다시도 그따위 소리를 했다만 봐. 죽여버릴 테니. 무심코 초봉이는 이 말을 씹어뱉다가 제 말에 죄가 혹해서 눈을 번쩍 뜬다.
죽일 생각이 나서 죽인다고 한 게 아닌데 흔히 욕 끝에 나오는 소린데 막상 죽인다고 해놓고 들으니 아닌 게 아니라 귀에 솔깃이 당기면서 정말 죽여버렸으면 싶은 생각이 솟아나던 것이다. 이것은 초봉이에게 대하여 일변 무서운 그러나 퍽도 신기한 발견이었다. 초봉이가 소피를 보러 가느라고 송이를 내려놓고 나가니까 아직도 때가 덜 가라앉은 참이라 도로 와 하고 울음을 내놓는다. 조 베라먹을게 또 빽 운다. 형보는 눈을 흘기면서 혀를 찬다. 초봉이가 없는 새라 맘대로 미워해도 좋았던 것이다. 에이 듣기 싫어. 조 베라먹을 것 잡아가는 귀신은 없나. 형보는 아이한테다 주먹질을 하면서 눈을 부릅뜬다.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라는 것인데 아이는 겁을 내어 더 자지러지게 운다. 저게 꼭 애미년을 닮아서 소갈지도 조 모양이야. 형보는 휘휘 둘러보다가 마침 앞문 앞으로 내려다 논 경대 위에 있는 빗소를 집어서 아이한테 쥐어준다. 옛다. 요거나 처먹고 제랄이나 해라. 베라먹을 거사. 송이는 미식미식 울음을 그치고 형보를 말끝말끝 올려다보다가 손에 쥔 빗소를 슬며시 입으로 가져간다. 칫솔 쓰던 것을 빗을 치고 살적을 쓸고 해서 터럭 틈새기에 비스듬이야 기름때야 머리 터럭이야가 꼬작꼬작 들이끼었는데 그놈을 입에다가 넣고 빨았으니 맛이 고약할 밖에. 송이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도 그대로 입에 물고 야근야근 씹는다. 꼬작물이 시커멓게 넘쳐서 턱 아래로 질질 흘러내린다. 쌍통 묘하다. 아이고 쎄완해라. 그저 빽빽 울기나 좋아하고 무엇이고 조둥아리에다가 틀어 넣기나 좋아하고 그러면 다 그런 맛도 보는 법이니라. 형보는 제 말대로 속이 시원해서 연신 욕을 씹어 뱉는다. 맛이 고수하냐? 천하 베라먹을 것. 천하백이 삼신이더냐? 대체족에 어느 놈의 종잘구? 응? 니놈 종잘 생판 먹여 기르느라고 내가 요렇게 활활 화풀이도 못하고 성활 먹는고? 기가 막혀서 내원. 욕을 먹을 줄 모르는 송이는 아무 상관없이 저만 재미가 나서 그 쩝쩔한 빗소를 연신 씹고 논다. 조개 뒤어 만졌으면 내가 춤을 한바탕 덩실덩실 추겠구만서도 무엇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감쪽같이 먹여서 죽여버릴 약은 없나? 초봉이가 마루로 올라서는 기척을 듣고 형보는 시침을 뚝 떼고 외면을 한다. 아니 얘가? 초봉이는 방으로 들어서다가 질겁해서 빗소를 빼서 들더니 형보를 잔뜩 노려본다. 송이는 싫다고 떼를 쓰고 방바닥에 나 동그라진다. 아이가 이런 거 쥐어다가 빨아 먹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어? 뺐으면 또 울라고? 인정머리 없는 녀석? 아냐, 아이들이나 건 그렇게 아무 것이고 잘 먹어야 몸이 실한 법이야. 듣기 싫어. 수원, 도척이 같은 녀석아. 제기, 인전 자식이 성가신계로군. 그렇거들랑 남이나 내줄 것이지 저럴 일이 아닌데. 이 녀석아, 그게 내가 널더러 할 소리지 내가 할 소리더냐? 그 녀석이 술척스럽게 사람 여럿 굳히겠네? 괜히 자식이 구차느량이면 아따 염려 말게. 내가 동냥하러 온 중놈의 바랑 속에 다가라도 집어 넣어줄 게시니 이 녀석아 내가 내 속 모르는 줄 아느냐? 내 만보장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단다. 공중 나 안 놓치려고 내 자식인 체 하지? 흥 소리 없이 죽여버리고 싶어도 날 놓칠까 봐서 못하지? 내 뱃속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알긴 걔 무엇을 알아? 아마 자네가 아직도 네 자식인지 똑똑히 모르니까는 자식이 원수 같은가 보이? 그렇지만 난 소중한 내 자식일세. 얌체는 좋아. 세상에 모듬새 자식의 애미라건 절에 못 쓴다는 거야. 무엇이 어째? 모듬새 자식의 어미란 소리에 초봉이는 분이 복받쳐 올라 몸부림을 치면서 목청껏 외친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가슴에서 칵 막히고 숨길만 가쁘다. 어느 결의 눈물이 찰찰 쏟아진다. 이놈 두고 보자. 이것은 단순히 입에 붙은 엄포나 분한 끝에 바락만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 형보를 죽이겠다는 결심이 뚜렷이 가슴속에 들어차기 시작한 표적이요. 그 선고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다.
사실 초봉이는 송이나 개봉이는 말고서 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살이 아니면 저절로 바타 죽었지. 형부한테 끝끝내 배겨낼 수가 없이 되고만 형편이었었다. 초봉이는 작년 가을 형부와 같이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친 줄을 모르는 형부의 정력에 잡쳐 몸이 또한 말이 아니게 시들었다. 여느 때 예산일로 다투게 되면은 형부는 기껏해야 빈정거리거나 하고 미운 소리나 하고 하지 웬만해서 그저 바보처럼 지고 만다. 발길로 걷어채고 등감을 질리고 하는 것쯤 아주 심상히 여기고 달게 받는다. 낮에 형부는 그리하여 늙은 숙회처럼 만만하고 순하다. 그러나 만일 초봉이가 들이 없는 그의 밤의 요구에 단 한 번이라도 불응을 하고 보면 단박 두 눈을 벌컥 뒤집어 쓰고 성난 야수와 같이 날뛴다. 꼬집어 뜯고 물고 떼고 하는 건 예사요. 걸핏하면 옆에서 고이 자는 송이를 쥐어 박지르고 잡아 동댕이를 치고 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칼을 뽑아 들고 송이에게로 초봉이에게로 겨누면서 해번덕거린다. 필경 초봉이는 지고 말아 이를 갈면서도 항복을 한다. 이것은 그런데 형부의 본디 성질만으로 그러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음부터 그러던 것도 아니고 차라리 초봉이 제가 부지중 그런 버릇을 길러준 것이라 할 수가 있었다. 초봉이는 맨 처음 형부와 더불어 밤을 같이 할 때부터 실랑이를 하고 표독스럽게 굴고 했었고 한데 그놈을 억지로 굴복시키자니 형부는 자연 사나운 숙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봉이는 물론 징그럽고 싫기도 했지만 일병 그것을 형부한테 대한 안갚음이거니 하고 우정 그러기도 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면 필경 초봉이의 제 자신만 더 큰 해를 보고 만 것이다. 흉포스런 완력다짐 끝에 따르는 계집의 굴복. 그것에서 형부는 차차로 한 개의 독립한 흥분을 즐겼고 그것이 쌓여서 미구에는 일종의 세디즘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초봉이는 절망이 마음을 잡쳐놓듯이 건강도 또한 말할 수 없이 쇠해졌다. 병주고 약 주더란 푼수로 형부는 간유 등 속에 강장제하며 한약으로도 좋다는 보제는 골고루 지어다가 제 손수 다려서 먹이고 하기는 해도 종시 초봉이의 피로와 쇠약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불과 반년 남짓한 동안이나 초봉이는 아주 볼상이 없이 바스러졌다. 볼은 깎아낸 듯 홀쭉하니 그늘이 지고 눈가로는 푸른 데가 드러났다. 살결은 기름기가 받고 탄력이 빠져서 낡은 양피같이 시들부들 버슬버슬해졌다. 사지에 맥이 없어 노곤한 게 밤이고 낮이고 누울 자리만 본다. 이렇게 생명이 생리적으로 좀먹어 들어가는 줄을 초봉이는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다가 못할 값에 형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부스내볼 생각은 아예 먹지도 않는다. 근거도 없는 단념을 돌이켜 캐보려고는 않고 운명이거니 하고서 내던져 두던 것이다. 작년 겨울 그날 밤에 형보더러 두고 보자고 무슨 큰 안갚음이나 할 듯이 옹글진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 소리를 하던 그 당장에 벌써 별 수 없거니 하고 단년부터 했었은즉 말할 것도 없다. 결국은 두루 절망뿐이다. 절망 가운데서 빤히 내다보이는 얼마 안 남은 목숨을 지탱하고 있기는 괴롭고 지리했다. 그러니 차라리 일찌감치 죽어버리고나 싶었다. 죽어만 버리면 만사가 다 편할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와락 죽지 못한 것은 송이 때문이다. 소중한 송이를 혼자 두고 나면 편하자고 죽어버린다니 안 될 말인 것이다. 그래 막막하여 어쩔 바를 몰랐는데 계제 문득 동생 개봉이에게 다 송이를 맡기면 내나 다름없이 잘 가축하여 기르겠거니 따라서 나는 마음을 놓고 죽을 수가 있겠거니 하는 슬픈 안심을 해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요. 형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상 역시 못할 노릇이라고 그 슬픈 안심조차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거기서 또 마침 한 줄기의 희망은 뻗치어 형부를 죽여버리고서 내가 죽으면 후한도 없으려니와 나도 편안하리라는 만족한 계획이 얻어졌던 것이다. 물론 형부를 죽인다면야 제가 죽자던 이유가 절로 소멸되는 것이니까. 가령 형벌을 받는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러기로 생각을 돌리는 게 당연한 조리겠지만, 그러나 초봉이는 그처럼 둘러 생각을 할 줄 모른다. 그저 기왕 죽는 길이니 후한마저 없으라고 형보를 죽이고서 죽는다는 것뿐이다. 형보는 그리하여 잠자코 있어도 초봉이의 손에 죽을 신수인데, 게다가 입을 모질게 놀려 분까지 돋구어 주었으니 만약 오늘이라도 어떠한 거조가 난다면 그건 제가 지레 명을 재촉한 노릇이라 하겠다. 모모 백화점 맨 아래층의 화장품 매장이다. 위와 안팎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진열장을 뒤쪽 한편만 벽을 의지 삼고 좌우와 앞으로 빙 둘러싸 놓은 게 우선 시원하고 정갈스러워 눈에 선뜻 뜨인다. 진열장 속과 위로는 형상이 모두 각각이요 색채가 아롱이 다롱이기는 하지만 제각이 용기의 본새랄지 곽의 의장이랄지가 어느 것 할 것 없이 섬세하고 아담한 게 여자의 감각을 곧잘 모방한 화장품들이 좀 칙칙하다 하리만치 그득들이 쌓였다. 두 평은 됨직한 진열장 둘레 안에는 그들이 팔고 있는 화장품 못지않게 맵시 말쑥말쑥한 쇼걸이 넷, 모두 고또래들이다. 개봉이가 있고 얼굴 둥그스름하니 예쁘장스럽게 생긴 싱글로 깎아 올린 단발쟁이가 있고, 코가 오똑하니 눈도 오꼼 입도 오꼼한 오꼬미가 있고, 얇은 얼굴에다가 주근깨를 과히 발라놓은 레지가 찰그랑거리고 앉았고, 이 가운데 양복 깨끗하게 입고 얼굴 거뭇해태 함부로 우둘두툴한 사내꼭지가 한 놈, 감히 들어앉아 있음은 매우 차널하다 하겠다. 그러나 남은 화초밭의 괴석이라고 시세움에 밉게 볼는지는 몰라도 당자는 거민의 스탬프를 손에 쥐고 물건 싸개지의 봉인딱지에다가 주임이라는 제 권위를 꾹꾹 찍느라 버티고 있는 맥이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났고 문을 방금 연 참이라 손님이라고는 뒷짐지고 이리 끼웃 저리 어릿 구경 온 시골 사람 몇이 해성해성하다. 약속한 건 아니지만 손님이 없으니까 모두 레지 앞으로 모여선다. 개봉이 있다가 시네마 안 갈리? 영화를 아직까지는 연애보다도 더 좋다고 주장하는 옥꼬미가 개봉이를 꿰던 것이다. 글쎄, 썩 좋은 거라면. 개봉이는 싫지도 않지만 내키지도 않아서 그쯤 대답을 하는데, 옥꼬미가 무엇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레지의 주근깨가 냉큼 내달아 저 계집엔 영화라면 왜 저렇게 죽고 못 살까? 하고 미운 소리를 한다. 남 참견은 이년아, 누가 너처럼 밤낮 괴타분하게 소설만 읽고 있더냐? 흥, 소설 읽는 취미를 갖는 건 버젓한 교양이란다. 헌데 좀 저급해. 개봉이가 도로 나서서 주근깨를 집적이던 것이다. 어째서 이년아 소설 읽는 게 저급하더냐? 소설 읽는 게 저급하다니? 이 사람 오헬세. 그럼 무엇이 저급하니? 읽는 소설이. 어쩌니 내가 읽는 소설이 저급하니? 국지간이 소설이 저급하지 않고? 뭐뭐뭐시 저급하지 않고? 그런 것도 예술축에 끼나? 예술은 다 무엇 말라 비틀어진 게야. 소설이면 그저 소설이지. 하하 오라. 내 말이 옳다. 그래도 추월색이나 유충렬전 안 읽으니 그건 신통하다. 전현이 버르장이 없이 사람 막 놀려? 그게 신통해서 내 교양 점수 60점은 주마. 낙제나 면하라고, 응? 그리고 너는. 개봉이는 옥꼬미를 손으로 찔벅거리면서 남자 어른들 음성을 흉내내어 아무리 근대적 감각을 향락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집아이가 영화를 보고 너무 다니면은 뒤통수에 불자가 붙는 법이다. 응? 알았어? 불량소녀. 걱정을 마라 이 계집애야. 요놈. 객지르는 소리가 무심결에 너무 커서
주임이 주의하라는 뜻으로 빙긋 웃으니까 개봉이는 돌아서서 입을 막는다. 옥고미와 죽은 개가 세워난 김에 제그르르 웃는다. 무얼들 그래? 물건을 파느라고 이야기 참여를 못했던 단발쟁이가 이리로 오면서 혹시 웃음거리가 된 것인가 하고 뚜렛뚜렛 한다. 그리고 참 넌 무엇냐? 개봉이가 또 나서서 단발쟁이의 팔을 잡아 끈다. 무엇하니? 저 애들 둘은 하나는 문학소녀고 또 하나는 영화광이고 그런데 넌 무엇냔 말이다. 연애? 그렇지? 내 온, 넌 무엇냐? 너 버튼 말해봐라. 그래 그래. 오라. 제가 먼저 말해야지. 옥고미와 죽은 개가 한꺼번에 들고 나서고 단발쟁이가 개봉이를 붙잡으면서 따진다. 내가 옳게 연애하지? 연애 편지가 마구 쏟아지고 여드름 바가지가 있고 소장 변호사 영감 계시고 학구라이 귀공자가 있고 대답해라. 그중 누구냐? 아무튼 연애파는 연애파 갈 데 없지? 옥고미와 죽은 개와 단발쟁이가 서로가람 개봉이를 말대답도 못하게 몰아대는 것이다. 여드름 바가지가 오늘도 하마 올 시간인데 소장 변호사 영감께선 그새 또 몇 장이나 왔디? 하하 편지 첫 끝에다가 연애법 제 몇 조라곤 안 썼든? 가만히 있어. 내 말을 들어. 개봉이는 겨우 손을 저어 제지를 시켜놓고는 난 피해자야. 피해자. 모두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뚜렛뚜렛 한다. 개봉이는 다시 남자 어른 목소리로 땅 진날 밖에 나오지 않느냐?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질 않았냐? 흙탕물을 끼얹질 않았느냐? 옷에 흙탕물이 묻었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햄햄 여드름 바가지나 변호사 날이나 학구라이 귀공자나 그 축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제군들한테 연애파라고 중상을 받는 것도 즉 말하면 그런 피해란 말이야. 응?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동차가 흙탕물을 끼얹어 옷을 버려준 것처럼 그게 모두 여드름 바가지니 변호사니 학구라이 귀공자니 하는 것들이 무엇냐 하면은 땅 진날 남의 새 옷에다가 흙탕물을 끼얹고 달아나는 처벌할 수 없는 갱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깐 제군들도 조심을 해. 잘못하면 약간 흙탕물이 아니라 바로 바퀴에 치여서 죽거나 병신이 되기 쉬우니깐. 알아들어? 아는 사람 손들어. 개봉이 저까지 해서 모두 제그르르 웃는다. 주임도 무엇하고 간섭을 못하고 희죽희죽 웃는다. 그럼 대체 너 무엇이냐? 말을 그렇게 능청망하게 잘하니 약장수냐? 구세군 전도반? 무성영화 변사? 나? 난 본시 행동파시다. 행동파. 행동파라니. 개봉이의 말에 죽은 개가 먼저 따들고 나선다. 행동파 몰라? 사람이 행동하는 거 몰라? 소설은 많이 읽어서 현대적인 체하면서 깜깜하구나. 아 이년아. 그럼 누군 행동하지 않고 밤낮 우두커니 앉았기만 하더냐? 이 사람 행동이라니까 뭐 밥 먹고 WC 다니고 하품하고 그런 행동인 줄 아나? 그럼 그건 행동 아니고 지랄이더냐? 그런 건 개나 도야지나 그런 짐승들도 할 줄 안다네. 마침 주임이 개봉이의 전화를 받아서 넘겨준다. 개봉이는 전화통을 입에 대면서 바로 언니우? 한다. 어쩌다가 형 초봉이가 전화를 거는 이외에는 통희 전화라고는 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개봉이는 언제고 그러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의 나야 나 하면서 우렁우렁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승재가 전화를 걸던 것인데 개봉이는 승재와는 전화가 처음이라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했었다. 나라니 내가 누구예요? 남서방이야. 아이머니? 난 누구란다고. 개봉이가 깜짝 반가워서 주의를 꺼리질 않고 반색을 한다. 등 뒤에서 옥고미 죽은 개 단발쟁이가 서로 치어다보고 웃으면서 눈짓을 한다. 언제 왔수? 오긴 그저께 아침에 당도했는데. 그리고서 여태 시침을 뚝 따고 있었어? 네 온. 미안하오. 좀 어수선해서. 그런데 내가 글러로 찾아가도 좋겠지만. 아니야. 내가 갈게. 어디 아현? 저. 승재는 마포 가는 전차를 타고 오다가 아현곡의 정류장에서 내려서 신촌 나가는 길로 한참 오느라면
바른편 길 옆으로 낡은 2층 집이 있고 아현 실비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었다고 노선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6시 반이나 7시까지 대감하고 하고서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마침 대기하고 섰던 새 동무가 일제히 공격을 한다. 또 하나 생겼구나. 누구냐? 그건 자동차 아니냐? 흙탕물 끼얹는? 마지막 단발쟁이의 말에 모두 자지러져 웃고 개봉이도 같이서 웃는다. 20살 안팎에 한창 피어나는 계집아이들이 넷이나 한데 모여 제잘거리고 그러다가는 탄력 있는 웃음이 대그르르 맑게 구르고 침침해도 명랑하기란 바깥에 가득 내리는 5월의 햇빛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윽고 웃음이 그치자 여럿은 개봉이를 몰아낸다. 얘 이년아, 그리고서도 입대 시침을 따고 있어? 누구냐 대라? 전현이 뚱딴지 같은 년이 의문해서 그게 행동파가 하는 짓이냐? 걔나 둬야지도 연애를 하기는 한다더라. 웃고 섰지만 말고서 바른대로 대라. 인전 제가 할 말이 있어야지. 아니, 여보게들. 공격이 너끔한 틈에 개봉이는 비로소 말대꾸를 하고 나선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서 그러나? 누군 무얼 누구야. 내년에 리베지. 죽은 개가 윽박질러 주는 말이다. 리베? 그럼 우리 산직이다 햄. 또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는다. 대체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 구경이나 한번 시키렴. 단발쟁이가 웃음앤말 같이 하기는 해도 퍽 궁금한 눈치다. 구경했다간 너희들 뒤로 벌떡 나동그라진다. 그렇게 잘났니? 아니, 안팎이 모두 고색이 창연해서. 망할 계집애 누가 그게 그리 대단해서 태클할까봐? 너 가질리? 일 없어. 행동파 연애는 다르구나. 리베를 시네마 입장권 한 장 선사하듯 동무한테 내주고 그게 행동파 특색이냐? 옥고미가 그것도 영화에 쩔은 버릇이라서 비유를 한다는 게 역시 거기 근리한 말을 쓴다. 지당한 말일세. 걸씨가 너무 행동이 낡고도 분명치가 못해서. 그럼 그 사람 사람이 아니고서 내 말대로 함은 그치가 둬야진가 보구나. 가깝지. 전연보게. 내 인제 잃을걸? 파쇼라도 좋고 또 하다못해 너처럼 영광이라도 아무튼 현대적 호흡이 통한 행동이 있어야 말이지. 그저 밥이나 먹고 매달려서 로봇처럼 일이나 하고 생식이나 하고 그러곤 혹시 한다는 게 고색이 창연한 짓이나 하고 있고 어느 회사 사무원인 게루구나. 명색이 의사라네. 핫쭈 여드름 바가지나 변호사나 학구라이 귀공잘 눈도 안 떠볼 만하구나. 얘들아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다 왔다 저기. 죽은 개가 튕기는 소리에 모두 문간을 들여다본다. 아닌 게 아니라 여드름 바가지가 어리더릿 이편으로 걸어오고 있다. 얼굴에 여드름이 다닥다닥 솟아대서 생긴 별명이다. 모표를 보면 모모 고보 학생인데 학교 갈 시간에 백화점으로 연애를 하러 오는 걸 보면 온전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이는 다직해야 19 아니면 그 아래다. 어린애 푼수다. 그는 지나간 3월에 아몬 파파야를 한 번 사가더니 그날부터 아침 9시 반을 정각 삼아 이내 일참을 해내려 왔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줄 저런 줄 몰랐다가 얼마 후에야 단발쟁이가 비로소 발견을 했었고 다시 며칠을 지나서는 개봉이가 관역인 것까지 드러났다. 그는 화장품 매장 앞에 서서 얼찡거리다가 개봉이가 대응을 해주면 무엇이고 한 가지 사 가지고 가되 혹시 다른 여자가 나서면 이것저것 뒤지다가는 그냥 돌아서 버리곤 하던 것이다. 그래 그 눈치를 안 뒤로부터 다른 여자들은 우정피하고서 개봉이한테다가 민다. 개봉이는 역시 마다고 않고 척척 대응을 하면서 대응이래야 물론 지극히 간단한 것이지만 슬금슬금 구슬러 주곤 하기도 한다. 그 덕에 여드름 바가지는 화장품 매장에다가 적지 않은 심심파적과 이야기거리를 매일같이 끼쳐주던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개봉이는 웃던 끝이라 얌전을 내느라고 한참 만에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면서 점원답게 상냥하게 마중을 한다. 여드름 바가지는 아까 들어올 때 벌써 반은
붉었던 얼굴을 드디어 완전히 빨갛게 달궈가지고 힐끔 개봉이를 올려다보더니 이내도로 숙인다. 여기까지는 그 새와 같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 그는 양복 포켓에다가 한 손을 넣고서 이상스럽게 전보다 더 어물어물한다. 이윽고 포켓에 손을 낀 채 어릿어릿하면서 진열장 속을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한다. 개봉이는 그가 돌아가는 대로 안에서 따라 돌고 있고 나머지 세 여자는 대체 오늘은 무엇을 사는고 재미삼아 기다린다. 여드름 바가지는 이 기퉁이까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더니 되짚어 가운데께로 올 듯 하다가 말고서 손가락으로 진열장 유리 위를 짚어 보인다. 으레 입 대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맨 처음 오던 날부터 하던 버릇이다. 개봉이가 그가 짚은 대로 들여다보니 25원이나 하는 코티의 향수다. 개봉이는 이 도련님 아무거나 되는 대로 짚는 것이 멋 몰랐습니다고 우스워 죽겠는 것을 참아가면서 향수를 꺼내준다. 여드름 바가지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서서 레뜨르를 읽는 채 하다가 개봉이를 치어다본다. 이건 값이 얼마냔 뜻이다. 25원입니다. 여드름 바가지는 움찔하더니 그래도 부시럭부시럭 10원짜리 석장을 꺼내어 향수병에다가 얹어 내민다. 언제든지 10전짜리 비누 한 개를 사도 빳빳한 10원짜리만 내놓은 터라 그놈이 석장이 나왔다고 의아할 것은 없다. 고맙습니다. 개봉이는 향수와 돈을 받아들고 레지로 오면서 눈을 찌긋찌긋한다. 동무들 모두 웃고 싶어서 움츠러진다. 개봉이는 향수를 제 꽉에 담고 싸고 해서 거민을 맡아 주근깨가 주는 거스름돈과 표를 얹어다가 내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 번 더 고개를 까뜩한다. 여드름 바가지는 먼저보다 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덤썩 받아들고 이내 돌아선다. 안녕히 가십시오. 개봉이는 등 뒤에다 인사를 하면서 동무들한테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얼굴을 돌린다. 그러자 마침 단발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르 달려오더니 여드름 바가지가 서서 있는 진열장 위로 또 한층 올려놓은 진열대 밑에서 조그마해도 볼록한 꽃봉투 하나를 쑥 뽑아 들고 돌아선다. 나머지 두 여자는 손뼉이라도 칠 채세다. 개봉이는 그것이 여드름 바가지가 저한테 주는 양으로 거기다가 놓고 간 편지인 줄을 생각할 것도 없이 대번 알아챈다. 와락 단발쟁이의 손에서 편지를 뺏어쥔 개봉이는 이어 몸을 돌이키면서 여드름 바가지를 찾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학생? 부르는 소리에 방금 뎃걸음밖에 안 간 여드름 바가지는 흠칠하고 그대로 멈춰선다. 학생, 날 좀 보세요. 보란다고 정말 보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드름 바가지는 겨우 몸을 돌리고 서서 어릿어릿한다. 일러로 좀 오세요. 개봉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런 얼굴로 손을 까분다. 여드름 바가지는 비실비실 진열장 앞으로 가까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선다. 이 편지 우체통에다가 넣어드릴까요? 개봉이는 뒤로 감춰가지고 있던 편지를 보인다. 앞뒤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것을 개봉이도 비로소 보았다. 여드름 바가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처럼 두 발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서서 꼼짝도 않는다. 두 귀밑대기가 유난히 더 새빨갛다. 우표딱지 한 장 벌써 드려도 좋지만 주소도 안 쓰고 성명도 없고 그래서요. 개봉이는 한 팔을 진열장 위에다 짚어 오독하니 턱을 괴고 편지를 앞뒤로 되작되작 이상한데 하듯 한다. 등 뒤에서 동무들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삼키느라고 킥킥거린다. 마침 딴 손님이 없고 조용한 때기에 망정이지 큰 구경거리가 생길 뻔했다. 자, 이거 갖다가 주소 성명 잘 쓰고 우표 딱진 사서 여기다가 똑바로 붙이고 그래가지고서 우체통에다가 잘 집어 넣으세요. 네? 여드름 바가지는 편지를 주는 줄 알고 손을 쳐 들다가 오물들인다. 아, 이런 데다가 내버리고 가시면 편지가 마요있고가 돼서 저 혼자 울잖아요.
이번에는 편지를 내밀어 주어도 모르고 섰다. 자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코앞에다가 바싹 들여대 주니까 채듯 받아 웅크려치고 싱하니 달아나 버린다. 맘껏 소리를 내어 대굴대굴 굴러가면서라도 웃을 걸 참아 조심을 하느라 모두 애를 쓴다.